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4.19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봄 햇살도 좋고요. 또 푸른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도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좀 더위까지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고요. 불시단수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좀 오름세를 보이겠다고 하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일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투기에서 최근에서야 이 선거구 획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좀 여야 지방의원의 선거구 조정 합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범시민 쓰레기 다이어트 운동을 진행하는데요.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돈의 이슈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죠. 4월 1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대학교가 2천억 원 규모의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강원지역 혁신 사업인 RIS 사업의 예비 선정 결과가 나왔고, 이 중에 강원 플랫폼과 대구 경북 플랫폼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공모에는 강원도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과 부산, 전북, 제주 등 5개의 지역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연 400억 원씩 총 2,14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 내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의 3,300원에서 3,800원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500원이 인상된 가운데 원주와 춘천, 강릉 등 18개 시군이 오는 25일 자정부터 인상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거리와 시간별 요금 등은 서민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동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또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서 좀 결론이 났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에서요. 전반적인 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제 결국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개특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이번 합의안이? 네,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15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네. 본회의까지 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또 본회의까지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아무래도 선거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예. 좀 더 일찍 했어야 출마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좀 잘 아실 텐데.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중첩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규정들을 보더라도 이 하나의 그 선거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후보들이 출마하고 또 선거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진작에 다 획정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그러면 이해관계가 맞춤 상충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이제 다양한 사회의 계층이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중대 선거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적어도 3인에서 5인 정도 선거구를 만들어서 소수당들이 소수 의견들이 지방자치의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거기에도 좀 반대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했던 그 중대 선거구를 아주 한정된 범위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을 결국 합의를 하고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위헌된 사항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대선거구라면 이제 그 시의회 의원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2-3명 정도를 한 지역구에서 뽑지 않습니까? 3인에서 5인으로 하는 것이 네. 그렇게
그렇게 해야 이제 소수 정당도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아무튼 뭐 전국에서 한 10군데 정도 시범 11군데 정도 시범 실시하고요. 강원도는 이번에 해당 지역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결국 이제 그 의석수 이제 조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합치되도록 인구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조정이요? 네네. 이 강원도 같은 경우 도의회 의원들은 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3성이 늘었고요. 4명이 되게 했어요. 4명. 4명이 늘었고요. 춘천 둘, 강릉 하나, 원주 하나 4명이 됐어요. 아쉽게 정선이 이제 이렇게 정선이 하나 줄으니까 전체 총으로 3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정선이 이제 1명 이제 축소되고요. 춘천 2명, 강릉 네네, 1명, 그렇게 그리고 또 원주 1명 네네. 이제 도의회가 네, 늘었고. 맞습니다. 네네. 시의회 의원들도 늘었죠. 시의회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도의원 선거가 늘면 네. 느는 지역에 1명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부분쯤 여쭤봐야겠는데. 네네네. 일단 그 원주 중심으로 놓고 보죠. 원주 갑 선거구의 도의회 의석이 한 석도 늘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원주가 이제 7개 도의회 의석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갑이 이제 3개였고요. 을이 4개였는데, 네, 맞습니다. 4개, 4개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실하고 호조가 같이 한 선거구로 되고요. 네. 단계 우산 학성이 한 선거구가 되고, 그다음에 귀래 불온, 본막 지정 이렇게 한 선거구가 되고, 태장 1, 2동, 원인동, 일산동, 중앙동이 한 선거구가 됐습니다. 네. 그 시의회는 또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시의원들은? 시의회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원이 조정이 되는데요. 예. 각 도의원 선거구별로 해서 시의원 선거가 나눠져 있게 되겠죠. 예. 결국은 도의원 선거가 1, 2, 3, 4, 5, 6, 7, 8, 8개가 됐고요. 네. 거기에다 시의원 선거구도 8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원래 그 원칙이 네. 도의회 의석수가 변경되는 곳만 이제 더 증가되는 것만 시의회 의석도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원주 울 지역구의 의석수도 시의회 의석수도 늘었어요. 한 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면서요. 이거는 이제 정개특위에서 그런 취지로 해서 시의원 정원을 한 명 늘렸습니다. 강원도에. 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번에 강원도에 시 군의원 정수를 5명을 증원한 것은 예. 그중에 4명은 도의원 지역과 늘어난 것에 따라서 배정을 한 거고요. 네. 한 명은 원주 을의 경우에 원주 갑과 형평이 차이가 난다. 네. 그렇게 해서 원주 을에 한 명을 더 배정하는 취지로 해서 강원도 전체로 5명을 늘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갑이 늘어나니까 원주 을도 한 석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존에 그 원주 갑이 이제 원래 한 명이 많았습니다. 예. 10명 그 원주 갑이 도의원은 한 명 적지만 시의원은 갑이 10명이고 그다음에 원주 을이 이제 9자리가 있었는데 예. 원주 갑이 이제 도의원 선거구 하나 늘면서 한 명이 추가돼서 11명이 되거든요. 시의원이. 예. 거기에 대비해서 그냥 두면 원주 을이 9명이 돼서 갑을과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원주를 한 명을 더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합의안이 또 이제 도내의 선거구 획정 최종적으로 또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진행이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도의회에서도 이게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증원한 취지에 따라서 맞춰서 결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는 않겠군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종결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선거구별로 시의회, 도의회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서 이제 교통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는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 선거구 획정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네네. 중대 선거구 문제 도입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전이 있겠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선거구든지 간에 3인 이상을 좀 해서 뭐 늘 양당이 다 차지하는 그런 구도 말고 네. 저희 제3당이라든지 새로운 세력이 저희 지방자치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선거구 통합을 하든지 해서 아마 다 중대 선거로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오면요. 국회의원들까지도 중대선거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 논의에 또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성 예. 확보가 사실 필요하고요. 예. 표가 좀 이렇게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선거 제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은 맞겠죠. 그죠? 그쪽으로 네. 저희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주만 놓고 봤을 때 도의회 의석이 한 석 더 늘었고 또 시의회도 두 석이 더 늘었다. 그것을 이렇게 토대로 이제 그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이제 정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오늘 또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범시민 쓰레기 다이어트 운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환경 보전 관련 자원봉사가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 소식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범시민 쓰레기 다이어트 운동 소식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년 사회문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환경 보전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독거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할 문제로 선정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환경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환경 보호 활동은 물론이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봉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식물 기르기는 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서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수세미를 기르고 이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활동까지 진행합니다. 또 우유팩을 세척하고 모아서 화장지로 교환하고 이 화장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봉사활동과 또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획봉사와 또 가정과 개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개별봉사로 나눠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손병규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탄소 중립이나 환경 문제는 이제 원주시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고 인류에게 직면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도 하고 이웃도 돕는 일거양득의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천연 수세미를 길러서 이웃과 나누는 활동이 있는데요. 동굴 식물을 가정에서 기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식물을 기르는 것은 이제 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있고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범시민 환경보존 시민운동 외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원봉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많은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또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다이어트 운동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획봉사와 개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개별봉사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획봉사 중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매년 3월과 5월, 9월, 10월 연 4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연간 4,000명의 인원이 국가 하천인 원주천의 오염원을 조사하고 원주천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이외에도 수세미 기르기 봉사활동과 중고물품 나눔 봉사활동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개별 봉사로는 깨끗한 원주 푸른 지구 만들기 챌린지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 가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실천하는 챌린지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시다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하면 되는데요. 오랫동안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원주천 봉사는
올해뿐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원주촌 살리기 운동 또 그 깨끗한 물 자연보호 차원에서 해마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차원에서 같이 봉사를 우리 회원들이 했습니다. 우리 저 봉사라는 것은 자기의 만족과 또 자기의 포만감을 느끼면서 하는 게 봉사니까 저도 이제 그 직장생활을 할 때는 봉사를 못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정식 개인 봉사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줘서 원주천 깨끗한 환경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또 이제 환경 보호 문제만큼이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또 봉사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홀몸 어르신 문제들도 이 봉사 활동에 또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범시민 환경 보전 문제 외에도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진 문제죠. 소외받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모두 보듬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겪을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활동인데요. 이외에도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족 봉사운동을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봉사활동 참여로 주변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 나아가 사회 문제인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시면 마음이 알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봉사활동 참여는 하고 싶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약간 답답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활동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도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춘천의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이죠. 레고랜드 유적공원, 또 유물박물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금 레고랜드 불법 개장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유물전시관 건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다음 달 5일 레고랜드만 개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2014년 9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유물전시관 건립 계획과 지성묘 중 일부를 레고랜드 확장 부지 내에 이전 전시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요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며 이처럼 지적했는데요. 또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2017년 9월과 10월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도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선사유적 봉원박물관 개장을 약속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4년 문화재위원회 조건부 승인에 2017년 10월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결정이 유적공원 조성과 유적박물관 건립, 고인돌 이전 복원을 조건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은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것인데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범대위가 관련자들의 고발을 촉구할 방침이라고요. 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직접 추진 중인 유적공원과 유물박물관 사업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개관이 2025년으로 미뤄진 상태인데요. 지난해 12월 춘천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실시 설계까지 마쳤음에도 착공 계획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제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유적공원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원중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시 문화재청의 어느 공문에도 유적공원이 준공돼야 레고랜드 개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평촌 알펜시아 리조트를 둘러싼 입찰 담합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강원도청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알펜시아 입찰을 담당했던 투자유치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입찰 당시 투자유치과 과장이었던 A씨가 현재 근무 중인 부서도 포함했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한 기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시민단체죠.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요. 강원도개발공사 또 최종 낙찰자인 주식회사 또 KH강원개발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군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연구소는 지난해 7월 21일 입찰 담합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방해 혐의는 지난 8월 초 강원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각각 진정서를 냈는데요. 경찰은 공정조사 결과를 보고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일이 소요되자 사건 종결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 주식회사에 총 매각대금 7,115억 원의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트랙터로 마을 주민들의 차량을 부수고요. 또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했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군요. 네, 횡성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5살 A씨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52분께 횡성군 공군면에서 트랙터를 몰아 마을 주민의 차를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한 채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막무가내로 트랙터를 모는 A씨에게 테이제건 등을 활용해 약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였고요. 자, 오늘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만은 제가 앞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을 할 때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좀 혼동해서 용어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좀 여러 가지 사안들 세심하고 또 세밀하고 신중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4월 19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지원지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유의 노래죠. 봄, 사랑, 벚꽃 말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